이제 조금 다른 응용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엘리먼트 하나에. 자, 선은 4개가 있습니다. 위에 왼쪽, 오른쪽, 아래쪽. 그래서 왼쪽 선만 바꿀 수도 있고요, 없앨 수도 있고요, 아래쪽 선만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오른쪽 선만 그 선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보더 right만 10픽셀의 레드 dotted. 요거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단위가 어차피 다 틀려요. 얘는 픽셀이라는 건 수치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다티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의 종류를 결정하는 몇 안 되는 정해진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요거나 요거는 지금 색상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순서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굵기 10픽셀의 빨간 점선이 됐죠. 그쵸? 여기서 바더, 바텀, 컬러 아래쪽 선만 제가 퍼플을 먹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은 선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야. 보더, 레프트, 스타일, 다티드.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스타일만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더, 탑, 위드는 20픽셀 이렇게 됐죠. 요거를 어차피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right, bottom, left, top 이건 아시겠죠? 그 오른쪽, 아래, 왼쪽, 위쪽이거든요. 여기다가 색깔과 굵기와 스타일을 동시에 바꿀 때는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4개 방향을 다 바꿀 때는 이렇게 그냥 보더만 쓰시면 돼요. 보더, 그다음 방향, 바꿀 거. 이렇게 바꿀 거 없으면은 전체 이렇게 3개 다 써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색깔만 바꾸던지, 스타일만 바꾸던지, 굵기만 바꾸던지. 여기에 하나 이제 더 추가하면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하는 거, border radius예요. 요것도 똑같이 픽셀 퍼센트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30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이거를 가로든 세로든 둥글게 하는 값이 더 커지면 일정 이상 더 구부러지진 않아요. 지금 보면 가로가 300이고 세로가 100이죠. 근데 제가 보더 레디우스를 500이라고 줬죠. 그러면은 지금은 세로가 더 작죠. 그래서 이 100보다 더 커지진 않아요. 이렇게 그 버튼 같은 것들 만들 때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0이다 그러면은 더 짧은 쪽 가로 기준으로 이거보다는 크기가 더 커지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잘 응용을 하면 레디우스 부분은 왼쪽 위쪽 모서리,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 모서리, 왼쪽 아래쪽 모서리, 오른쪽 아래쪽 모서리 이렇게 방향이 있죠. 그래서 보더 할 때는 아까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렇게 잡았는데 얘는 위아래 방향을 적고 좌우 방향을 적어서 바텀, 레프트, 레디우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원리로 탑, 라이트, 레디우스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이 0이고 왼쪽 하단이 0이 되니까 이 나머지가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 50 정도 주면 반반씩만 이렇게 잡히겠죠. 여기서의 50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 레디우스의 크기는 이 높이 부분하고 가로 부분하고의 이제 딱 정사각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20픽셀. 여기 20만큼이고요. 여기는 30픽셀. 여기가 30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요소도 만들 수 있다. 자, 제가 퍼센트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타원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 예쁘게 만들 때는 픽셀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 퍼센트는 그 완전 동그란 거 있죠. 프로필 아이콘 같은 거, 프로필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 표현할 때 말고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100%라는 게 예쁘게 나오려면 가로 세로가 크기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마저도 뭐 원래 동그라미는 아니죠. 네모난 건데 그냥 보더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백 부분도 선처럼 4가지가 있어요. 이 테두리에서 썼던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요거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크기를 좀 키우고요. 50, 150.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여백을 패딩 다시 레프트를 적어주면 왼쪽만 패딩이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초록색 영역이 패딩이라 그랬죠. 여기서 요까지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만큼이 15가 될 겁니다. 알겠죠? 같은 원리로 탑 뭐 70 이렇게 주면 위에서 또 이렇게 70 넘어와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박스의 크기는 요만큼 밖에 안 돼요. 요만큼. 글자가 넘치죠. 이 넘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놔둘게요. 자, 요렇게 해서 패딩 레프트 탑 좀 너무 크니까 5, 10, 라이트에 20, 바텀에 뭐 30 정도 이렇게 제가 줘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영역이 제일 좁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이렇게 5, 10, 20, 30 이렇게 정리된 거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이거 뭐 태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데 수십 줄을 써야 되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보더라는 이 속성에다가 한 번에 크기와 종류와 색깔을 다 넣었던 것처럼 패딩도 네 방향을 한 번에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값을 하나만 쓰시게 되면 네 방향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쓴 거는 상하를 동시에 값을 먹여주고요. 두 번째 쓴 거는 좌우에 동시에 값을 먹여줘요. 이렇게 상하는 15씩 들어갔고요. 좌우는 30씩 들어갔어요. 세 개를 써주면요, 위, 좌우, 아래쪽 이렇게 값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아래쪽을 제가 좀 늘려볼게요. 티가 안 나니까. 자, 위에는 지금 15고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30 픽셀씩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50 픽셀을 먹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4개를 써주게 되면 12시부터 시계 방향이에요. 15, 30, 50, 3 이렇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대로. 자, 여기에 15, 여기에 30, 여기에 50,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3이에요. 이게 3이겠죠. 네. 이렇게 속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진도 똑같아요. 사실 패딩하고 똑같은데 마진을 가지고 중앙 정렬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DRV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마진, 제로, 오토를 주면 된다, 요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어서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백은 또 어떻게 줘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여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여기에는 위아래에는 0을 주고 좌우를 오토를 준다는 거는 균등하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브라우저 크기가 100인데 요소 크기가 50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50일 거 아니야, 그쵸? 이거를 오토니까 그냥 균등하게 25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앙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자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여백을 딱 반갈라서 좌우로 나눠 갖는 거지, 얘를 이렇게 뭐 중앙 정렬하고 뭐 그런 역할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물론 여백이 똑같으니까 정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응용하면 30 픽셀에 오토를 주시면 위아래는 30, 아래쪽에도 30 이렇게 들어가고 좌우는 창 크기가 변해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 갖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도 똑같아요. 마진 100 픽셀, 오토 30 픽셀 주면 이렇게 주황색 영역이 마진이에요. 요만큼이 100이고 요만큼이 30이고 여기랑 여기는 오토, 자동으로 균등하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결정하는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내용이 많아졌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아까 컨텐츠 영역이라 그랬죠. 내용 영역 하이 값이 세로 크기가 지금 15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 크기에 맞춰서 늘어나요. 근데 하이 값을 내가 고정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박스는 안 늘어나는데 내용은 넘쳤죠.
이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박스라고 요소라고 할게요. 명칭을 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뭐 박스라고도 하고 요소라고도 하고 엘리먼트라고도 하는데 같은 거예요. 이제는 좀 요소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소 크기를 넘치는 애들을 제어하는 거는 오버플로우입니다. 넘치는 데이터들, 이제 얘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값은 비지블이에요. 보여준다. 자, 저 직역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명백한, 자,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히든은 숨겨진이죠. 넘치는 부분을 이제 숨겨준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의 특징은요, 여러분 그 보더에다가 레디우스 주셨잖아요. 모서리 둥글게, 이 둥글게 된 모서리도 넘치지는 안 할래. 자, 어쨌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니까 둥그러진 것도 안 넘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요소들을 활용할 때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항상 같이 써줍니다. 근데 저는 안 보이는 것도 싫고요, 넘치는 것도 싫은데요. 스크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근데 보기 싫어지긴 해요, 사실 스크롤이라는 게. 이게 보더 레디우스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가로 스크롤 필요도 없는데 생겼다, 그쵸? 요거는 오버플로우도 가로축과 세로축을 따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부분은 수직선 할 때 X축이죠. 그리고 세로는 Y축이죠. 이 X축과 Y축을 따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다시 X 또는 오버플로우 다시 Y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숨기고 Y축은 스크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박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를 챘다고 해야 되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성을 제가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그냥 앞에 거 안 지우고 썼는데, 아까 보도 할 때 보니까 어떤 거는 계속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덮어 써지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CSS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CSS는 나중에 선언된 거를 우선 적용해요. 그 나중에 선언됐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으로 합시다. 고등학생. 코드 스튜던트. 제가 보더를 아까 줬잖아요, 그쵸? 보더에는 보더 위드도 있었고요, 보더 컬러도 있었고요, 보더 스타일도 있었어요. 솔리드가 그 실선입니다. 이어진 실선. 근데 요거를 줬는데 내가 밑에다가 보더 컬러를 또 쓰면 나중에 선언된 애가 이렇게 적용을 받아요. 먼저 선언된 애가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같은 속성인 경우에만 덮어쓰기가 되고, 속성 이름이 완전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똑같이 물려받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한 번만 선언하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퓨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CSS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제 불러왔을 때 받아서 썼는데, 그거를 바꾸니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얘가 선언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선언되니까 나중에 선언된 애가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샵 000 하고 나서 임포턴트 하게 해주면 얘가 먼저 선언됐지만 얘가 그냥 더 힘세게 강제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뭐 아이디 넣고 조금 더 그 속성에 직접적으로 다가갔을 때 관련도 점수 같은 게 있거든요. 정확도라 그래야 되나? 모든 태그에 줬지만 특정 클래스를 입히고 그 클래스에다가 직접적으로 때렸을 때 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자가 같았을 때, 선택자가 같다는 조건 하에서는, 지금 똑같이 div이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나중에 선언된 애가 우선 적용을 받고요. 그 안에서 이거를 강제로 뒤집으려면 important라는 내용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값 띄우고 값 뒤에다가 느낌표 important라고 해주면 얘가 더 중요해, 이렇게 딱 도장 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important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크기를 결정하는 CSS들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